네, 안녕하세요. 지포코디 시청자 여러분, 안정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직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할 직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직무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직무는 안전환경 직무입니다. 여러분들 안전환경 직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마 대다수의 취준생분들이 이런 직무도 있었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관련된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에 한해서 말이죠. 안전환경.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특히나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뭘 수출합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겠죠. 즉 제조업 기반의 회사가 많기 때문에 제조업이라 하면 제조 공장이 필요하겠죠. 공장에서의 안전사고, 또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또 각종 폐기물 등 이 안전과 환경을 떼놓고는 제조업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사실 안전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커지면서 이쪽에 대한 니즈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곳들을 지원하실 텐데 특히나 안전 환경 쪽은 관련된 전공이신 분들이 많이 지원하실 겁니다. 그분들이 사실 갈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쪽으로 몰리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개인의 건강부터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적 자원이죠. 또 산업 환경의 안전 확보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도 뉴스에서 무슨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뭐 인명사고가 났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장에서 폐기물이 나와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못 산다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까지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사후 조치를 하고자 하는 직무가 바로 이 안전환경 직무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저랑 홍보 직무 할 때 기억나세요? 홍보 직무라 함은 회사의 어떤 부정적인 이슈가 터지는 것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터졌을 때 어떻게 잘 조치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죠. 회사 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물론 이후에 수습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히 안전 환경에 관련된 부분은 그 전에 사전에 그런 어떤 가능성 등을 차단한다라고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전이라고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안전하다. 이것은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관련된 표준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 인허가 등 소위 기업들이 어떤 경영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단 국가가 정해놓은 표준이나 기준을 따라야 하는 그런 측면이 좀 많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업무 추진, 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작업 절차, 이렇게 하면 안전해, 안전점검 표준화,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업무 표준 제정 등 세부 항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환경 한번 볼까요? 환경은 뭘까요? 환경관리 정책을 수립합니다. 물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방향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정부라든지 각 지자체에서 다 내려줄 겁니다. 그리고 수질이 어떻건 대기가 어떻건 폐기물이 어떻건 간에 각각의 기준들을 다 마련해 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측정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환경에 그런 것들이 잘 맞게끔 개선하는 거고 점검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환경 법규를 준수한다. 또 환경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관리를 한다라고 좀 거시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찬찬히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어떤 내용부터 좀 말씀드릴까 하다가 실질적으로 담당자분이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같이 좀 공유해보고 싶어서 한화 케미칼의 포스트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환경 업무네요. 이분은 환경 업무입니다. 환경오염 제조업에서 좀 심각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최근에도 한 철강사에서 이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분진 때문에 바람이 날아가서 그 바람을 막게 되는 그 마을 주변에 그 철가루, 쇳가루가 좀 많았다 그래가지고 막 주민들이 못 살겠다라고 하는 민원을 제기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이라는 이슈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환경 업무에 대해서 검색을 딱 해보면 만족할 만한 자료는 정말 찾기 힘들 겁니다. 대신에 그냥 뭐 대관 업무다, 아니면 뭐 환경 관리 같은 너무나 브로드한 이런 단순 단어만이 나열되어 있어서 오늘은 환경을 전공하신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환경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해 주신다고 하네요. 특히나 이제 회사가 하나 케미칼이다 보니까 이쪽도 화학회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얼마나 많은 환경에 유해한 물질들을 많이 배출할까요?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환경 업무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돌직구를 던져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타이틀이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환경 업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그냥 버리지 마세요.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돼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냐? 전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니까요. 자, 일반적으로 환경 업무를 상상해 보면 뭔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전면에 나서서 내가 막 환경 보호해야 된다, 뭐 띠두르고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면이 없진 않다. 하지만 이렇게 좋고 멋진 부분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짚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책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왜? 환경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그 파급력,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건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오늘 아니면 뭐 내일 또 계속 이런 환경에 관련된 이슈는 기업이 됐건 뭐 어떤 뭐 사건 사고가 됐건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담당하는 사람이 책임감을 잃게 되면 그 여파가 너무 크다는 거죠. 예전에 그 서해안에서 그죠 유조선 탱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다 막 저 회사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활동하러 가서 뭐 이렇게 조짜 가지고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가서 그 밖에 있는 기름때 떼고 막 그런 일을 했던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환경 업무의 거의 99.99% 이상이 100%겠네요. 환경 무엇과 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사람의 책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인 거죠. 물론 겁을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단지 환경 업무가 마냥 밝은 면만, 그러니까 이분은 밝은 면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냥 야 뭐 환경 일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뭐 따르면 되는 거고 뭐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것 가지고 약간 부족하다고 보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직무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이 들잖아요. 그럼 저는 전화해 볼 것 같아요. 하나케미칼에 전화해서 메일 써서 이렇게 그 공고해 주신 게시해 주신 그 자료를 잘 봤는데 구체적으로 책임감을 조금 더 느껴야 되는 사례를 좀 더 알고 싶다라든지 해서 현직자랑 한번 연결된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사실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실무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무엇을 할 수 있다? 대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환경 안전 직무의 채용 공고를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그 자격 요건에 대관 업무를 위한 대인관계 능력. 근데 여러분들 대관 업무가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관공서랑 같이 일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들었던 것 인허가 업무네. 인허가 업무하면 그냥 뭐 공무원들이랑 술 한잔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할 텐데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취준생 시절 여러분들이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손님, 공직자분들 딱 맞이하고 뭐 사기업과 관청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뭐 회의는 되게 짧게 하고 뭐 저녁이나 먹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한번 긴장의 끈을 놓게 되면 그리고 어떤 예외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그 파급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관 업무 진행하실 때는 정말 철저한 팩트 위주로 좀 가셔야 될 거고요. 커뮤니케이션이 물론 정성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커뮤니케이션도 있겠지만 정량적으로 잘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반드시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분도 그러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업무면서 긴장해야 될 부분이 대관 업무이다. 환경의 경우에는 시청도, 환경부도, 합동방재센터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정기적이고 비정기적인 무엇이 들어온다? 점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관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광범위합니까? 대기도 있죠. 수질도 있죠. 토양도 있죠. 또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화학물질도 있죠. 이런 것들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자료만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것들만 준비해도 상당한 시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관 업무가 중요하다. 또 한번 우리가 어떤 자료를 잘 준비해서 저쪽 관청에서 잘하네, 꼼꼼하게 잘하네 라는 인식이 쌓이게 된다면 이쪽 업체는 잘하니까 굳이 뭐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갈 텐데 한 번, 두 번 책 잡히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믿죠. 되게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관청과 기업 간의 신뢰 또한 두터워진다라고 하는 게 그냥 소주 한잔하고 아우 형님, 아우 동생 막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법적인 절차, 준수 따라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면서 거기에서의 신뢰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향후 원활한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이 말 몇 마디와 소주 한 잔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특히나 대관 업무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정량적인 증거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인관계 능력뿐만 아니라 맡은 직무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 또한 갖춰야 된다. 그래서 대관 업무 하면은 보통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주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아직 저도 환경 업무를 배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자주 수행하는 업무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네요. 첫 번째, 인허가 업무 한대요. 먼저 환경 업무에는 인허가 업무가 있는데요. 대기오염 방지시설, 폐수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시설들에 있어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또 때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변경하고 아니면 다 썼을 경우에는 폐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을 관공서한테 항상 뭘 받아야 된다? 허가받아야 된다. 아까도 앞부분에 세 곳에서 항상 점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어떤 법적 절차를 잘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허가 업무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인허가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는 벌칙사항에 해당돼서 과태료에서부터 조업 정지 등 제조 공장의 조업 정지 먹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허가 업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업장 내 이제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되겠죠. 일단 이쪽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자가 측정을 하겠죠. 그래서 오염물질의 배출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빨리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실행을 하는 업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일을 가장 많이 진행하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예를 든다면 공장의 경우에 공정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초과 위험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 또는 증설 등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바로 이번의 일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매뉴얼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환경에 관련된 기준도 역시 점점 더 강화될 거고요. 그에 따라 매뉴얼도 점점 바뀌겠죠. 표준이고 규칙이고 한다면 당연히 매뉴얼이 있을 테니까 그런 관리 매뉴얼 관련된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규제 사항을 기재해 놓고 있다. 양이 굉장히 매우 방대하다. 이런 내용들 중에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뽑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법적인 그런 법조문들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것을 근거로 법에서 이렇게까지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매뉴얼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법적 준수를 위한 기초적인 틀을 만드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제조회사를 좀 가볼게요. 포스코로 가서 여기에서의 환경 안전 업무는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직무 특성 및 소개입니다. 어떤 이 부서에 좀 못 온 것 같아요. 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포스코다라고 얘기해서요. 포스코는 직원들의 안전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안전 계획을 수립한다.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현장 점검과 성과 평가를 통해서 안전 체계를 위한 구축, 이걸 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여러분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불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누구나가 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하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안전사고는 발생할까요? 나는 아닐 거야. 아유, 내가 설마 이거 잠깐 이거 안 지킨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항상 안전에 관련된 부분,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 아무리 구성원들한테 잘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다 자고 있고 설마 그게 나한테 벌어지겠어? 라고 하는 마인드가 되게 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교육, 환경교육보다도 또 안전교육은 특히나 구성원들의 마인드 세팅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진화된 안전, 보건, 방제, 통합, 운영 시스템들을 통해서 현장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예방 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러한 업무를 통해 직원들에게 안전이 최우선의 가치임을 인식시킨다. 그 다음에 중대 산업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활동.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예방이네요. 자,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자기주도의 안전활동 정착입니다. 참 스스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안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기주도의 안전활동, 이걸 좀 정착시키고 싶어서 현장의 입장에서 안전 관련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현장에서는 뭐 뒷부분에 내용이 나올 텐데 이런 매뉴얼을 다 따지면 어떻게 하냐. 빨리 지금 회사에서는 조금이라도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생산을 좀 하라고 하면 어떤 절차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눈 감아줄 수 있는데 어떤 매뉴얼대로 살짝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거 다 지키냐. 라고 얘기하는 어떤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전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니즈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가급적 그런 것들을 기술 지원 활동을 통해서 제도, 인프라 등을 끊임없이 개선해가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쪽 안전, 보건, 방제에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좀 필요하냐? 기초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문 분야의 기초 지식, 기초 이론의 학습을 통해서 자격증, 이쪽 안전환경 쪽은요, 자격증이 중요하죠. 기본이 되겠죠. 그다음에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의 전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항상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을 짜놓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게 사실 좀 힘든 부분이죠. 임직원, 그다음에 역시 대관청, 대관 업무죠.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 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춰야 된다고 하네요. 또한 제철소 설비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포스코니까 당연히 제철소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공장으로 봅시다, 여러분들. 공장과 같은 대규모 장치 산업은 다양한 기계 있죠, 기구 있죠, 설비가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에 관련된 담당자는 이런 공장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단위 설비에 대한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면서 이쪽 공정에서는 어떤 사고, 이쪽 공정에서는 어떤 사고, 이쪽 공정에서 어떤 사고 등 각각 공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특히나 설비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사고를 낼 수도 있지만 기계 설비가 오작동을 해서 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물 등에 대해서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안전방지의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지속적인 훈련과 학습을 통해 전문성 높여야 되고요. 자신이 맡은 일, 내가 만약에 안전관리자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든지 만들어만 내면 된다? 안 되겠죠. 그런 소명의식. 그 다음에 내가 우리 회사에 어떻게 보면 완제품을 아무 문제 없이 만들어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명의식. 그 다음에 내가 잘해야 회사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환경 쪽에 일하시는 분의 스토리를 한번 좀 볼까요? 자, 이분의 업무, 이분은 슬래그 자원화 업무를 맡고 있다라고 하네요. 슬래그 여러분들 아십니까? 고로, 파이넥스 등 제강 공정과 같이 쇳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 성분 이외의 광물질이니까 이것은 필요한 부분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생산했을 때 철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원화한다라는 건 뭐예요? 자칫 폐기물로 버려질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쓸 수 있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리 방법을 고민하고 또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화, 여러분들, 그러니까 폐기물 쓰레기의 자원화, 뭐 리사이클링 이런 거 있잖아요. 버려도 되는 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쓸 수 있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부서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매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렇다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나요? 5년 내에는 자원화 업무를 넘어서 대기나 수질 등 환경 전반에 걸쳐서 업무를 배워서 제철소 환경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런 게 여러분들의 입사 포부에 써져 있으면 좋죠. 여기에 조금 더 욕심내자면 현장에서 갈고 닦은 기초를 바탕으로 외국어 공부를 해서 환경 전략 기획, 국제 협력 관련 업무까지 하는 글로벌 환경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제철소라고 하는 것이 정말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는 그러한 회사로도 볼 수 있는데 글로벌 환경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렇죠? 그만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기업과 산업 쪽이 바로 이런 제조회사일 확률이 높을 테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이분은 안전에 계신 분입니다. 안전에 계신 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볼까요? 업무 소개해 주십시오. 안전방제 기술과인데요. 저는 안전과 보건과 방제 분야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제라고 하는 것은 재해를 막는다는 뜻이죠. 다양한 안전방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에 따라 기술적인 사항, 그 다음에 의식, 심리 상태 등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람까지도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포괄적인 분야까지도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로드맵을 구상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기술을 도입한다. 또 제도를 만든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잘 따르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은 이 안전 업무가 가치 있는 이유를 물어보셨네요. 여러분들 혹시 1대 29대 300 이론 아세요? 이게 하인리히 박사죠. 이분이 만드신 이론인데 제가 이렇게 써놨죠. 1대 29대 300은 대형 사건 전에 항상 아주 자질구레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큰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이론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산재 예방은 과학이자 예술이라고 했다네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실 때 얘기하면 좋겠네요. 단순히 기술적인 지식만 가지고 아니야. 사람에 대한 관리적인 조건. 왜? 이미 징후는 나타나 있거든. 이걸 사람들이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고치 마인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시네요. 그다음 이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업무를 하십니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모든 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개인적인 그 관점에서는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고 또 안전방제 분야에서 포스코라고 하는 회사의 새로운 가치와 성장 동력을 발굴해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해 주시네요. 국내외에서 안전방제 시스템을 최고로 인식하는 회사로 만들어내고 싶고요.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술이 만들어지면 또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잖아. 야, 포스코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안 났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사고가 안 나는 거야? 이걸 또 컨설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수익과 가치를 또 다르게 창출해서 포스코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자 전확재님이신데 약간의 좀 시점 차이가 있긴 한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서 이분의 인터뷰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안전관리자가 된 계기에 대해서 물었네요. 대학교에서 안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심플하네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과 안전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전공 쪽으로 좀 많이 가시고요.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아까 대가 너무 많이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공공기관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런 사기업에서 이런 대관 업무를 진행하는 분과 같이 일을 하고 기업의 어떤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기업 쪽으로 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4학년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 필요합니다.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등을 취득했고요. 자연스럽게 전공과정을 수료했다.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스펙을 준비했냐.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격증은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갖고 있다고 대단히 스펙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격증이고요. 학점은 평균 이상, 공대생이기 때문에 어학 점수가 지나치게 높을 필요는 없고 중상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면접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네요. 자신을 잘 표현해야 되고요. 직무에 맞는 사람임을 짧은 시간 안에 보여줘야 되니까 또 본인의 어떤 인성, 아까 생각나십니까? 책임감, 그죠? 책임감. 그런 부분들을 잘 드러내고 어필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업무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역시 이분은 처음에 공장에 입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12년 동안 안전보건 업무를 했고요. 2010년도에는 본사에 들어오셔서 본사 업무를 진행하시니까 이제 본사에서 여러 가지 제조 공장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공장들의 안전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죠. 이곳에서 환경 업무와 안전 보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안전 업무 외에는 보건과 소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직무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전에 구미불소 누출 사고라고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런 것처럼 물질이 제대로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사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누출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과정. 그래서 제가 밑줄 쳐놨죠. 안전도 물질이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사용 절차가 잘 지켜지도록 환경안전과 관련된 예방책이다.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누굴 대상으로? 사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잘 따르고 있느냐 아니냐 점검한다는 거죠. 또 안전규제사항과 관련해서는 정부 동향, 앞으로의 방향들도 잘 살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빨리빨리 받게 되면 이쪽 현장에서는 일하느라 바쁘니까 사업장에 공유도 해주고 있다. 환경도 물질에만 국한되는 부분은 아니고 최근에 대기 쪽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장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환경 쪽 하시는 분들은 많은 데이터를 좀 다룹니다. 그래서 엑셀 작업을 좀 많이 하실 거고요. 또 단순히 우리 사내 임직원뿐만 아니라 주민,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셨네요. PSM이라고 여러분들 관련 전공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PSM은 Process Safety Management라고 해서 공정안전관리체계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꼭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관리체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탄올을 하루에 5톤 이상 취급을 하게 되면 PSM을 무조건 도입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어떤 물질에 관련된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질과 어떤 성향이 필요합니까? 열정과 책임감만 있으면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굳이 물으신다면 너무 급한 성향보다는 꼼꼼한 성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까 분은 책임감, 또 아까 분은 뭐 전문적인 지식, 이분은 꼼꼼한 성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네요. 물론 진취적인 성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법, 규칙, 매뉴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법규사항을 꼼꼼하게 따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함이 필요하다. 또 대인관계 잘해야 돼요. 공장에서 아무리 설비가 잘 돼 있을지라도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건 사람의 몫이고 이런 사람들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잘 좀 따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다 해도 근로자가 해지하면 어떻게 할 건데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한다. 그래서 마인드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사람과의 좀 관계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예죠. 하루 일정량 이상의 생산을 맡기 때문에 안전장치만 없었으면 조금 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안전장치 해제한 후에 곧바로 꺼내서 조치하는 절차하면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런 안전의식을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러한 방법을 마련하고 교육하는 것이 이분의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 관리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적합한 인재. 그럼 두 가지였죠. 꼼꼼함과 대인관계 역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환경과 안전에 관련된 직무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꼼꼼함, 책임감을 좀 놓치게 되면 큰 사건, 큰 사고로 돼서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후에 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직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전공자분들이 많이 지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원 스펙이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의 책임감,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다른 소재거리는 또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많이 떴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전공하신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그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